70세 이상 노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이유. 이 5가지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함께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걸어 다니셨던 분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숨을 거두셨다는 이야기. 밤에 화장실 다녀오신다더니 다음날 아침 눈을 못 뜨셨다는 이야기. 혼자 지내시던 어르신이 며칠이 지나서야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됐다는 이야기. 건강을 위해 음식을 조심하신다던 분이 오히려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설마 우리 부모님은 아니겠지? 나는 아직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괜찮다고.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고. 자식들 바쁘니 신경 쓰이기 싫다고. 민폐 끼치기 싫다고. 그렇게 괜찮다고 하시다가 정말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죽음은 정말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듣기 싫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5가지 잘못만 피했어도 그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 5가지가 어떤 건지 오늘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무섭구나. 이거 내가 꼭 기억해야겠다. 이거 우리 부모님께 당장 말씀드려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이야기만 마음에 꼭 새기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목숨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 가족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숨이 차면 그냥 쉬면 된다고요. 그게 마지막 숨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저 숨이 좀 차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다시는 못 일어나셨다는 얘기. 이런 소식이 사실 흔하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70세 이후 어르신들께 이런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숨이 찰 땐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나이 들면 다 숨 차지 뭐 이렇게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약 60%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혹은 길에서 갑자기 숨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돌연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돌연사가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2가지예요. 첫째, 증상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둘째, 참고 또 참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심근경색이 오면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땀이 나서 119를 바로 부릅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좀 숨이 차네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넘기십니다. 가슴이 답답하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시다가 그대로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실제로 노인분들은 통증을 약하게 느끼거나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신경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무 증상도 없다가 어느 순간 숨이 딱 막히고 그대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아침에 산책 다녀오셨다며 땀을 닦으시더니 숨이 좀 차다고 소파에 앉으셨대요. 나이 먹으면 다 숨차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대요. 갑자기 고개가 푹 떨어지더니 심장이 멎어버렸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소생이 불가능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답니다. 그냥 좀 쉬면 된다고 해서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립니다. 70세 이후 숨이 차거나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면 절대 그냥 쉬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경계하셔야 합니다. 가슴 가운데가 꽉 조이는 느낌, 목이나 턱, 어깨로 통증이 퍼질 때, 식은땀이 갑자기 쏟아질 때, 숨이 갑자기 가빠지고 어지러울 때, 맥박이 빠르거나 불규칙할 때,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119부터 부르셔야 합니다. 혹시 괜히 병원 가서 돈 쓰지 말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은 시간 싸움입니다. 발병 후 1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3시간, 4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90분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숨참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목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숨찬 걸 보고도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긴 적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 숨차면서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참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꼭 외우세요. 숨이 차면 참지 말고 119. 그게 여러분과 사랑하는 어르신의 목숨을 지키는 한마디입니다. 두 번째, 밤 화장실 가다 넘어져 뇌출혈로 눈 못 뜨는 분 많습니다. 혹시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발에 뭐가 걸려서 휘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아차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나는 아직 정정하니까 괜찮다고.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3분 중 1분은 매년 1번 이상은 꼭 넘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 낙상은 흔하지만 그 끝이 아주 무섭습니다. 넘어진다고 다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그게 단순히 뼈 부러진 게 아닙니다. 그 이후가 더 끔찍합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무려 20%에서 30%나 됩니다. 즉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근육도 약해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폐렴이나 욕창이 생기고 결국 숨을 거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머리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발이 걸리거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균형을 잃으면 머리가 딱 바닥에 부딪히는데 그 순간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뇌출혈이 정말 무서운 게 넘어진 직후에는 멀쩡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몇 시간 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다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뜨신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답니다. 그 자리에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처음에는 멀쩡하다고 하셨대요. 아프다고도 안 하시고 그냥 괜찮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가족들도 큰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새벽이 지나고 할머니가 일어나지 않으시길래 방에 들어가 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계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보니 급성 경막외 출혈이었대요.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히면 그렇게 순식간에 피가 차올라 뇌를 누르는데 처음엔 별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호흡이 멎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입니다. 낙상은 단순히 다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앗아갑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으로 인한 사망자의 60% 이상이 집안에서 사고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물이 고여 미끄럽고 바닥이 딱딱하고 공간이 좁아서 한 번 넘어지면 피할 데도 없이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기 쉽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특히 위험하신 이유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휘청해도 금방 중심을 잡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시력도 어두운데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끄고 가면 눈이 잘 안 보여서 작은 문턱이나 물자국에도 그대로 걸려 넘어집니다. 나는 아직 정정하다. 이 한마디가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댁에는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 반드시 센서 등을 달아주세요. 작은 불빛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야 합니다. 문턱이 있다면 가능하면 없애시고 발이 걸리지 않게 정리해 주세요. 야간에는 반드시 실내 조명을 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거 다 사소해 보여도 목숨을 살리는 준비입니다. 넘어져서 생긴 고관절 골절이나 머리 부상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어르신에게는 끝까지 회복이 어렵습니다. 어르신의 삶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눈을 못 뜨는 비극이 너무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건 전쟁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화장실 주변부터 꼭 점검해 주세요. 작은 대비가 생명을 지킵니다. 낙상은 방심하는 순간 찾아오고 방심하는 순간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세 번째, 혼밥은 곧 생명 단축의 신호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 세 끼를 혼자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혼자 먹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괜히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귀찮고 나이 들어서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그냥 TV 틀어놓고 대충 밥 한 숟갈씩 뜨다 보면 금세 한 끼가 끝나니까요. 그런데 이 혼밥이 어르신들께는 정말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한 달 이상 혼자 밥을 먹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년 안에 세상을 떠날 확률이 무려 1.5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외로움과 우울증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은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외로움은 심장에도 뇌에도 독입니다. 한국은 지금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사실 아시나요? 이 수치는 전체 연령 대비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외로운 마음이 몸까지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이 통계로 증명된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면 혼자 밥을 먹으면 식욕이 점점 떨어지고 영양 섭취도 점점 부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고 귀찮아져서 대충 밥만 조금 먹고 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일수록 혼밥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여성 어르신들은 그래도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모임도 가시는데 남성 어르신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립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자리 잡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괜히 가족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아파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숨기십니다. 그래서 발견될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75세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거의 매일 라면만 드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찾아가 보니 살이 너무 빠져서 얼굴이 반쪽이 되어 계셨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만 하셨대요. 며칠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보니 영양실조에 심장도 너무 약해져 있었고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씀하셨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어달라는 말씀을 왜 못하셨냐고. 하지만 혼자 오래 지내신 분일수록 그 말이 잘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혼밥이 길어지면 반드시 가족이든 친구든 복지센터든 알려야 합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경로당도 좋고 동네 복지관도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도 없고 결국 생명도 앗아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부모님이 혼밥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같이 식사 자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기억해 주세요. 부탁하는 게 결코 민폐가 아닙니다. 같이 밥 한 끼 하자. 이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혼밥은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드시지 마세요. 사람과 밥을 먹는 것이 오래 사는 길입니다. 네 번째, 소금 너무 줄이다가 숨 끊어지는 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혈압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짜게 먹으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중에 일부러 소금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국도 맹물처럼 끓이고 반찬도 싱겁게 하시고 집에 있는 소금통은 먼지만 쌓여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긴 하지만 어르신들에겐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무턱대고 소금을 확 줄였다가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 속 피에는 나트륨이라는 소금 성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만 많이 마시고 소금 섭취가 너무 적으면 피 속의 소금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뇌가 부어오릅니다. 그게 바로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처음에는 머리가 살짝 멍하거나 어지럽기만 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숨도 멎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여름에 땀을 엄청 흘리고 물만 잔뜩 마셨대요. 왜냐면 더우니까 건강 생각해서 짜게 안 먹고 물로만 몸을 채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갔더니 피 속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아져 있었답니다. 결국 며칠을 중환자실에서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건강 챙기겠다고 저염식한 게 오히려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할 확률은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 몸이 수분을 유지하거나 배출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몸이 소금 농도를 잘 맞춰주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여름이 제일 위험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물만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이
훅 떨어져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소금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고혈압이 있으면 짠 음식은 피해야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싱겁게만 드시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게 적당해야 합니다. 반찬에서 맛이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소금을 줄이는 건 절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짠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소금은 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내가 저염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면 의사가 정해준 만큼 줄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극단적으로 소금을 줄이지 마셔야 합니다. 저염은 약이자 독입니다. 건강을 지키시려다 오히려 목숨을 잃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혹시 집에서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너무 맹물 맛이 나도록 하진 않으시는지요? 혹시 반찬이 아무 맛도 안 난다고 자주 말씀하지 않으시는지요? 어르신들 댁을 한번 돌아보시고 너무 짠 것도 문제지만 너무 싱거운 것도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소금이 적당히 있어야 심장도 뇌도 정상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날엔 반드시 나트륨도 조금 보충하셔야 합니다. 저염은 좋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그게 곧 생명을 위협합니다. 건강하려고 시작한 저염식이 독이 되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금 너무 줄이다가 숨이 끊어지는 분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5번째, 난 늙어서 다 끝났어. 이 말이 시한부 선고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늙어서 다 끝났어. 이제는 다 소용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뭐 더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푸념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 한마디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진짜 시한부 선고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병이라고들 하시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다릅니다. 노인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병이 아닙니다. 바로 무력감입니다.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겠지 하는 외로움, 그게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통계가 증명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무려 3배 빨리 세상을 떠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몸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이 통계로 증명된 겁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6개월 이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심장도 뇌도 면역력도 다 함께 무너집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아내분을 먼저 보내고 난 뒤 세상과 점점 단절하셨습니다. 경로당도 안 나가시고 친구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집 안에서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가끔 찾아와도 그냥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말하길 그동안 너무 체중도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작은 병에도 몸이 못 버텼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자꾸 나가보라고 권할 걸 그랬다고. 무슨 이유라도 좋으니 다시 삶에 관심을 가지게 할 걸 그랬다고. 하지만 어르신들 마음이 한번 꺾이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스스로 이미 마음속의 선을 그어버리시거든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하고요. 그 생각이 몸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악화되고 심장도 약해집니다. 몸은 몸대로 병이 생기고 마음은 마음대로 더 무너집니다. 이게 노년의 가장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늙어서 다 끝났다는 말은 입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시한부로 만드는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내가 뭘 기대하면서 살까? 오늘은 누굴 한 번 만나볼까? 오늘은 뭘 배워볼까? 정말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기대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분들은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힘이 생기고 면역력도 높아져서 작은 병이 와도 잘 버텨냅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설렘이 있는 분들이 오래 사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여전히 큰 힘이 되고 있고, 친구들에게도 아직 꼭 필요한 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아직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직도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작은 말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살립니다. 난 늙어서 다 끝났어.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야 할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숨이 차면 절대로 그냥 참고 쉬지 마시고, 밤길 화장실은 전쟁처럼 대비하시고, 혼밥은 외로움과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드시고, 소금은 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지키는 약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늙어서 다 끝났어. 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소중한 어르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야 할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르신들 스스로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 지킬 수 있는 이야기 제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루의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